두 개의 심장, 산소 탱크, 해버지는 한국 축구의 아이콘 박지성을 가장 잘 묘사한 애칭입니다. 박지성은 현역 시절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 전역을 누빈 선수입니다. 측면 공격수가 주 포메이션이었는데 수비 가담이 뛰어나 수비형 윙어라는 새로운 포지션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더불어 전술적 활용도가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특히 박지성을 아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지성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PSV 아인트호벤을 거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유에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유럽 축구 중계를 보급시킨 장본인입니다. 또한 한국 축구 팬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 결승골 이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안긴 장면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앞둔 한일전 시크한 표정의 산책 세레머니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박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축구의 전설 산소탱크 박지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왜소한 체격 때문에 외면받은 박지성. 수원 세류초등학교에서 처음 축구를 시작한 박지성은 1993년 제5회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로 어린 나이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 소재 안용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그는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을 정도로 개인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원공고에 진학해선 왜소한 체격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운동선수인 아들의 왜소한 체격에 걱정이 많았던 박지성의 부모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손수 뱀을 잡으러 다녔고 고기를 많이 먹이기 위해 직접 정육점을 운영한 헌신은 널리 알려진 일화입니다. 부모님의 헌신 덕분인지 수원공고 입학 당시 158cm에 불과했던 박지성은 고등학교 2학년 170cm를 넘겼고 20대 중반엔 175cm까지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원공고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박지성은 자신을 받아주는 K리그 구단과 대학팀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고교 졸업 선수가 곧바로 프로에 직행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었고 그가 고교에서 독보적으로 주목받은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지성은 당시 수원공고 이학종 감독의 도움으로 명지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진학은 박지성 축구 인생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명지대 축구부는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마침 같은 곳에서 훈련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박지성은 왼쪽 윙백으로 출전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허정무 올림픽 감독은 그의 활약을 지켜보고 곧바로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박지성 운명을 바꾼 2002 한일 월드컵. 올림픽 대표팀 발탁 이후 주가를 올린 박지성은 K리그가 아닌 J리그의 교토 퍼플 상가로 입단해 프로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소속팀에서 꾸준히 실전하던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의 눈에도 들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는 A대표팀에도 발탁됐습니다. 월드컵 직전 열린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1대1 동점 헤더골을 넣은 데 이어 월드컵 마지막 평가전 프랑스와의 경기에선 김남일의 롱패스를 받아 중거리 슛으로 1대1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활약으로 박지성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선수가 됐죠. 박지성은 월드컵 본선에서도 주축 선수로 뜁니다. 조별리그 2차전 미국과 경기에선 경미한 부상으로 일찍 교체됐지만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포르투갈과 최종전에선 1대0 승리의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이후 박지성이 벤치로 달려가 히딩크 감독에게 안긴 모습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월드컵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박지성은 16강 이탈리아전 후반 막판 설기현의 1대1 동점골에 관여했고 스페인과 8강 승부차기 혈투땐 두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매경기 출전했고 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월드컵 이후 소속팀 교토 퍼플 상가로 복귀한 박지성은 팀의 1부 리그 승격과 천황배 일본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끌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교토 퍼플 상가 팬들을 감동시킨 따뜻한 일화도 있습니다. 박지성은 2002년 12월 31일로 구단과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팀을 위해 무보수로 이듬해 열린 천황배 결승에 출전해 후반 7분 헤더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역전골까지 도와 팀의 2대1 역전 우승을 이끌었으니 박지성을 향한 교토 퍼플 상가 팬들의 사랑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황배 우승 트로피는 아직까지 교토가 보유한 유일한 우승컵입니다. 구단은 박지성에게 두둑한 출전 수당까지 지급했고 어딜 가든 응원하겠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달라,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와도 받아주겠다라는 인사로 유럽 진출을 축하해줬습니다. 박지성은 모기 같았다. 네덜란드 명문 아인트호벤 이적 초반 박지성은 잦은 부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진한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박지성은 홈팬들로부터 야유까지 받았습니다. 박지성은 훗날 이 시기를 축구가 하기 싫었던 순간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을 향한 홈팬들의 야유가 심했기 때문에 그를 원정 경기 위주로 뛰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리그 복귀설도 제기됐지만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의 배려와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믿음과 노력으로 2003-4 시즌 중반부터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하기 시작한 박지성은 2004-5 시즌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유럽 축구 스카우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지성은 챔피언스 리그 16강 AS 모나코전 활약을 시작으로 8강 올림피크 리옹전에선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아인트호벤은 박지성의 활약 속에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후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AC 밀란과 준결승 원정 1차전에서 0대2로 패배한 아인트호벤은 2차전에서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중심에는 박지성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의 벼락 같은 선제골로 앞서 나간 아인트호벤은 밀란을 3대1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아쉽게 결승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활약 덕분에 박지성은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2004-5 시즌 유럽 축구연맹 공격수 후보 5인, UEFA 올해의 팀 후보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2005년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지성의 끊임없는 활동량에 질린 AC 밀란의 미드필더 젠나로 카투소는 박지성은 모기 같았다. 쫓아버려도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언제나 달렸고 항상 위험한 존재였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의 러브콜. 별들의 무대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으로 2005-6 시즌을 앞둔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명가 맨유로 이적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맨유 입단 당시 아시아 마케팅용으로 영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지성은 실력으로 자신을 둘러싼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2005년 12월 21일 버밍엄 시티와 칼링컵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맨유 데뷔골을 기록했고 2006년 아스널과 경기에서 웨인 루니의 패스를 받아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지성은 맨유 데뷔 시즌 총 45경기에 나서 2골 7도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챔스 결승전 재회. 맨유 입단 이후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박지성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2007-8 시즌 8강 1차전 AS 로마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루니의 골을 도와 팀의 2대0 승리를 도왔습니다. 맨유는 1, 2차전 합계 3대0으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 4강 1, 2차전을 모두 선발로 뛴 박지성은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 리오넬 메시를 잘 통제했죠. 결과적으로 맨유는 폴 스콜스의 결승골로 바르셀로나를 누르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퍼거스 감독은 전술적인 이유를 들며 박지성을 출전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충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앞선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팬들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 대신 선발로 나선 오원 하그리브스가 맹활약하며 맨유가 비기어를 들어올렸으니 퍼거슨 감독의 결정에 마냥 불만을 드러내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지성은 아쉬움 속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박지성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제외의 아픔을 씻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2008-9 시즌에도 맨유가 결승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메시가 이끈 바르셀로나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산소 탱크와 맨유 전성시대. 박지성이 뛰던 시절 맨유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2006-7 시즌부터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고 2008-9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박지성 역시 산소 탱크란 별명으로 유럽 무대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2090 시즌 후반기 박지성은 아스널전 50m 단독 돌파로 득점했고 챔피언스리그 16강 AC 밀란전 1, 2차전을 모두 선발로 나서 맨유의 8강행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당시 밀란의 플레이메이커 안드레아 피를로를 지워버리며 호평받았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선 박지성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2010-11 시즌은 박지성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시기입니다. 특히 2010년 11월 7일 울버햄튼전에선 전반 종료와 후반 추가 시간 연속골로 팀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전 나니의 크로스를 감각적으로 돌려 헤더골을 터뜨렸고, 사실상 리그 우승을 결정지은 첼시와의 경기에선 경기 시작 35초 만에 치차리토의 선제골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즌 최종전 블랙풀과 경기에선 1골 1도움을 올리며 맨유 입단 이후 4번째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해당 시즌 박지성은 리그에서 8골 6도움, 총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박지성이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2010-11 시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팀은 메시를 막지 못해 1대3으로 패배, 준우승에 그칩니다. 그러나 박지성의 존재 가치는 확실히 빛났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PR 도전과 PSV 아인트호벤에서 은퇴. 2011-12 시즌을 끝으로 맨유를 떠난 박지성은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했지만 축구 인생 최악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출전 기회 자체도 적었고 마크 휴즈, 해리 레드넥 감독이 박지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결국 박지성은 한 시즌 만에 친정팀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하며 영국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아인트호벤에서 박지성은 현역 시절 호흡을 맞췄던 코쿠 감독, 한 니스텔로이 코치와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이어지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지성은 총 27경기에 나서 2골 5도움을 기록하며 프로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축구 영웅.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총 3회의 월드컵을 경험한 박지성은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해 13골을 기록했습니다. 득점수가 많진 않았지만 대표팀에서 중요한 순간 상징적인 골을 많이 터뜨린 영웅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가슴 트래핑 이후 터뜨린 환상적인 왼발 결승골이 대표적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선 조별리그 2차전 프랑스전 1대1 동점골, 한국 축구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 토대가 됐던 그리스전 득점도 박지성이 월드컵에서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들입니다. 무엇보다 박지성의 산책 세리머니는 그가 국가대표로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박지성은 전반 5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득점 후 일본의 서포터스석을 바라보고 유유히 달리는 산책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을 침묵시킨 세리머니였죠. 산책 세리머니는 이후 이동국, 염기훈 등이 J리그 팀과 경기에서 득점 후 재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시작으로 2011년 아시안컵까지 A매치 100경기를 뛴 박지성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월드컵을 뛰면서 그가 남긴 임팩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외면받던 박지성은 프로 데뷔 후 본격적으로 빛을 봤습니다. 2002 월드컵 활약으로 히딩크 감독의 황태자로 성장했고 대표팀에선 위기 때마다 팀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또 유럽 무대에서 성공 신화를 쓰며 한국의 해외 축구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박지성은 지금의 손흥민처럼 화려한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팀을 더 빛나게 하는 선수였습니다. 맨유 시절 단짝이었던 파트리스 에브라는 박지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성은 우리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다. 왜냐하면 그는 뛰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 종일이라도 달릴 수 있다. 가끔 내가 지쳐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지성이 나를 위해 뛰어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 박지성을 사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